하고 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갑상선도 한번 해보시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기도 있냐고 그랬더니 요즘에는 갑상선이 참 많이 유행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하겠다고 그러고 내가 돈을 주고 따로 별도로 했거든요. 또 나는 평소에도 잘 아프지를 않아요. 그래서 병원도 안 가고 이제 겨울 같은 데도 감기도 잘 안 앓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래가지고 약간 신났다. 우리는 복숭아가 일찍 발견돼서 다행이긴 했지만 동생 김연자 씨의 갑상선암 진단 소식에 두 자매는 크게 놀랐다. 언니 김연애 씨도 1년 전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했기 때문이다. 병치레가 잦았던 언니에 비해 건강한 편이었던 동생의 갑작스런 암 진단.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근데 우리 형제들만 또 딸들만 언니하고 나하고 언니 동생 지금 성인 다 그랬잖아요. 무섭지 불안하고 항상. 나도 겁나더라고요. 언니도 또 수술도 했고 그래서 그럼 나도 다시 인내시경하고 갑상선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했더니 그게 나온 거거든요. 김연자 씨 자매는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자매는 모두 갑상선암 중 유두암이었다. 흔치는 않지만 갑상선암이 가족 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형제끼리 오는 경우는 여자들이 많대요. 갑상선암의 발병 원인으로 밝혀진 요인 중 하나는 가족성 발병이다. 보면 되지. 대개는 식구 중에 3명 이상 있으면 유전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갑상선 유두암에서 가족력을 가진 경우가 5% 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우리나라 조사한 보고가 있는데 우리나라 보고는 한 40년 지켜본 보고가 있는데 거의 9% 보고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유독 서양보다도 발생 빈도가 좀 높은데 갑상선 암이 가족력도 조금 더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수질암에 있어서는 20%가 유전적인 소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가족성 갑상선암이 더 공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성 갑상선암은 상대적으로 재발률도 훨씬 더 높고 예후도 특히 안 좋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 그 음식을 굳이 먹지. 이런 이유로 가족성 갑상선암은 조금 더 주의 깊게 추적 관찰돼야 한다. 그게 먹어서 딱. 가족성 발병 외에도 갑상선암의 발병 원인으로 밝혀진 또 한 가지 요인은 바로 방사선 노출이다. 대표적인 게 그 1986년도에 그 체르노빌에서 그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죠. 그 후에 몇 년을 걸쳐서 5년 이상을 이렇게 지켜보니까는 이 갑상선암의 발생이 그 주변에 거의 60배 이상, 어린아이들한테서는 100배 이상 확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이 어떤 방사선이 확실히 이 갑상선의 발생과 관계가 있다는 그런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하지만 방사선 노출 영향과 가족성 발병 외에 갑상선암의 발병 요인은 정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다른 암들은 할 때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입장한 환자가 재발을 하고 사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인자들이 분석하니까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상선암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의 뭐 한 만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 20년 이상을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런 원인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국내의 갑상선암 치료법은 로봇을 활용한 수술도 흔하게 볼 수 있을 만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100%에 가까운 5년 생존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치료 성적 또한